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추가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 90불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을 때 뭐 98불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더 떨어져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긍정적이죠. 뭐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수익성에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나쁘게 볼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원자재가 뭐 이미 급락을 했습니다. 유가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구리, 납, 아연, 니켈 뭐부터 해서 그 농산물까지 많이 떨어져서 음식료 업체도 4분기에는 좋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원가율이 높아졌는데 하반기에 떨어지면은 원가율이 반대로 높아져서 주가가 이제 제자리로 가겠죠. 다만 천연가스는 좀 문제가 있고 유럽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그래서 이쪽 산업이 천연가스를 러시아 배제하면서 미국이 또 반사 이익을 이미 얻고 있고 그쪽 관련한 여러 또 산업에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기업은 뭐 크게 뭐 LNG 쪽 말고는 크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원자재 상승 피해주가 수익성을 회복할 것 같고요. 환율이 이렇게 긴장이 완화되면서 미중 간에 또 너무 이제 달러가 사실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 결국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뭐 좀 강세긴 하죠. 근데 어쨌든 1,300원 이하로 내려갔고요. 근데 이게 빅테크 수익성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을 제외한 빅테크가 해외 매출이 대략 60%가 됩니다. 그래서 강달러만 좋을 것 같지만 미국은 서비스업 위주이기 때문에 특히 빅테크 같은 회사는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입니다.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근데 이제 긍정적인 것도 예상이 되는 게 뭐 원자재 하락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많이 떨어졌고 금리가 지금 3% 조금 넘어서 고점을 치고 다시 많이 내려왔어요. 긍정적이죠. 일단은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악재가 한 번에 몰려왔듯이 호재도 이렇게 한 번에 몰려오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랠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둬야 할 것은 환율은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결국 올라가죠. 한국은 좀 굉장히 답답하게 가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뭐 평균 수익률이 S&P가 40, 그리고 10%가 된다고 하죠. 40년 동안. 근데 환율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심각한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10년물 금리가 추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저도 잘 몰랐었는데 ECB가 이태리, 그리스 같은 나라 때문에 긴축을 지속하기 어려운 게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태리, 그리스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하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마땅한 그런 강력한 회사가 별로 없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이태리도 이태리보다 한국이 또 제조업은 더 강한 것 같아요. 여기가 명품은 강하지만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그 금리를 계속 올릴 수도 없고 또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없고 약한 고리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하락한 것도 영향이 꽤 됩니다. 이 외에도 채권 시장 예측이
23년 상반기에 페드 금리 인하 가능성, 즉 올해 하반기부터도 금리 인하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시장은 미리 가는 거죠. 그래서 하락을 한 건데 또 리세션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금리가 사실 이 정도 되는 거는 조금 불안감이 사실 있습니다.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대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자, 인플레가 한 번에 잡히기는 어려울 거다. 불이 났습니다. 근데 불이 막 이렇게 뭐 옷하고 이불이 타고 이렇게 가볍게 불이 나는 정도면 소화기로 끌 수가 있겠죠. 근데 불이 막 번지고 산에서 불이 조금 났다가 엄청나게 산불로 퍼지면 그때는 뭐 헬기가 와서 뿌리고 뭘 해도 쉽게 안 잡히죠. 인플레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7월 달께 이제 곧 발표를 하겠지만 잡힌 거는 뭐 거의 확실하죠. 근데 이게 완전히 잡힌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70년대에도 금리를 엄청 올리면서 한번 인플레를 잡았다가 완전히 잡지 못해서 그때 잡혔다고 생각하고 금리를 내렸는데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면서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기대 인플레가 더 무섭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 현재 생각은 뭐냐면 S&P가 추세 상승으로는 어렵다. 아마 올라갈 겁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도 그렇고. 근데 여태까지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추세 상승을 한다? 이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또 하나 보통 10년물, 22년물을 보지만 또 채권 시장에서 10년물과 3개월 금리 스프레드로 중요시하는데 최근에 마이너스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게 19년도하고 20년도 초반에 이게 역전이 됐었는데 플래트닝이라고 그러죠. 지금 플래트닝이 심해갖고 역전 직전 상태인데 2년 만에 최저치라고 코로나 때보다 상당히 우려되는데 이게 경기 침체를 1년 정도 앞선 시점에서 선반영한다는 지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무조건 간다 이렇게 낙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실적이 디램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게 이제 실적 영향이 큰데 왜 하락하냐?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22년 6월 스마트폰 판매량 잠정치가 매우 좋지가 않아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YY로 16%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크죠? 가장 큰 게 유럽 24%, 전쟁 영향이 크죠? 미국 인플레 영향, 인도도 감소 크고요. 중국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다만 3분기가 바닥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3분기에 디램 가격 바닥, 그리고 하반기에 원자재 하락 반영, 또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던 역사가 많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4분기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를 넘어서서 강세장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주가 바닥은 확인했다고 보여집니다. 7월 4일에 2276, PBR이 0.9 정도였는데 환율이 많이 올랐던 걸 감안하면 실질 PBR은 0.8이다. 금융위기 IMF 때 0.6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수익성, 그리고 미국 가계의 자산도 충분하고요. 부동산과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저축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PBR이 뭐 0.6까지 내려간다 이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한국이 한 77조까지 갔었는데 많이 감소하긴 했는데 아직도 과거에는 30조 이하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견고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방 견고하다. 결국 종목 장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이 급반등을 했죠. 그래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ETF가 최근 40%나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 장세 순환매로 가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을 보면 테슬라가 실적이 엄청났죠. 중국 락다운 불구하고 컨센 상회를 했습니다. EPS가. 주가를 보면 코로나 때 70불에서 21년 11월 1243불 엄청나게 올랐죠. 이걸 샀어야 되는 건데 현재는 925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이 좋고. 그래서 최근에 또 스탁 스플릿을 했죠. 그래서 영리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 이내에 애플 시총을 추월하지 않겠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보다 자동차 시장이 훨씬 큽니다.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 그런 확장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일단은 테슬라가 앞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바탕에서 나온 의견이고요. 그 테슬라는 그 컨퍼런스 콜에서 50% 성장을 지속한다 몇 년간. 그리고 내년에 또 사이버 트럭 출시, 올해 FSD 베타를 북미 배포한다는 것도 있고요. 장기적인 비전이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생산 목표 어마어마하죠. 현재 한 200만 대 정도 가능한데 그리고 자사주 얘기까지 나왔는데 당장은 못하지만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을 못하니까 스탑 스플릿을 지금 몇 번 했죠. 자, 애플 고점에서 마이너스 9% 굉장히 견고합니다. 2분기에 그냥 매출 자체는 별로 안 늘었는데 판매량 자체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서비스 매출이 12%나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 점유율이 40%가 넘습니다. 근데 가격 인상을 20%나 했죠. 이게 아마 44% 정도 될 겁니다. 가격 결정력이 있죠. 인플레이션에서도. 그 중국 스마트폰이 방금 역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폰이 25%나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유료 가입자 8억 명. 내년에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2분기 AR 헤드셋. 이게 또 태풍의 눈이죠. 그리고 올해 또 자사주 900억 달러에 아마 배당까지 할 겁니다. 삼성전자 좀 반성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사실 견고했습니다. 근데 강달러 영향, 해외 매출이 60%이기 때문에 실적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견고했고 다만 PC 시장이 둔화되면서 윈도우 11 전환 지원 이런 판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가 가장 이렇게 막연한 메타버스가 아니라 B2B 쪽으로 메타버스가 구체적으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던 기업인데 그런 플랜이 있었는데 이게 PC 시장 둔화로 나비 효과를 만들어냈죠. 환율 효과 제거하면 매출 16%, 클라우드 46% 성장해서 영업이익률 40% 이상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자사주도 작년에 9월에 600억 달러 또 배당도 있고요.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애플이나 테슬라보다는 좀 리스크가 적다고 보는 게 중국의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의 생산 기지가 없잖아요. 애플, 테슬라도 중국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미중 관계가 항상 변수죠.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 리스크가 없어서 성장성은 사실 테슬라보다 좀 떨어져도 안정성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중 가장 안정적이고 필수제 성격이 있죠. 윈도우, 오피스. 가격 인상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얄밉긴 한데 정말 이 회사가 무너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바이백 프로그램이 계속 늘었어요.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 매수세가 확대가 되고 있죠. 어저께 이제 장중에 한 건데 그 정부에서 건설 대책 발표 때문에 9일에 발표 예정인데 건설대 쪽이 날라갔습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최근에 또 시멘트 가격이 올해 초에 15% 인상했는데 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 7월에도 인상을 했고 그래서 한일 시멘트가 21%나 올랐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매수세가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유가 원자재가 급락해서 하반기에 여러 제조업체의 수익성에 긍정적이다. 그 삼성전자 3분기가 실적 바닥이 아니냐. 유럽의 전쟁 여파, 중국 락다운 여파 때문에 안 좋았는데 회복되지 않겠느냐. 10년물 금리 하락. 그러나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따라서 S&P 박스권이다. 그 투자 심리가 지금 그래도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미국의 테슬라, 애플, MSFT는 여전히 펀더멘탈이 견고하다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